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연일 400명대를 넘나들기 시작하자 온타리오 주정부가 결국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걸 전 지역으로 확대했는데요. 주정부 모임 제한 조치 세부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주거지나 공원에서 열리는 결혼, 피로연, 파티, 식사 등의 사적 모임에만 적용이 됩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도 모임 인원은 35명,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10명, 실외에서는 25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상주하는 업체나 기관에서의 모임은 기존대로 50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식당, 주점, 그리고 극장, 뱅키톨, 실내 체육관 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등이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어긴 모임의 주최자에게는 최소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찰은 모임 인원 제한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임시 폐쇄 조치를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았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가 또다시 하루 평균 400명대를 넘나드는 확진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참 문제인데 모이면 모일수록 턱 마스크 하는 사람들 내지는 아예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더군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모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개인 방역 조치, 거리두기 이거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이 고통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고통을 조금 더 배가해서 치르는 것, 그것이 더 큰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참 어수선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전국 부동산 시장이 들끓고 있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도 지역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 8월 중에 전국 주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부동산 거래가 지난 7월과 비교해서 6.2%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33.5%나 껑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화랑세라는 것,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어쨌든 경제의 순환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월간 기준으로는 신기록까지 세우고 있다는 지난 8월의 캐나다 주택시장. 앞으로도 이 형태가 얼마나 더 진행이 될지, 이제 겨울이 오고 그러면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이 주택시장이 아주 매우 뜨거울 것 같습니다. 몬트리올 은행의 관계자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침체가 시작된 이래 지난 6월과 그리고 7월에는 전국에서 고르게 거래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8월부터는 전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지역 불균형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택거래 가격도 역시 월간 신기록을 갱신했다고 하는데요. 광역 토론토 그리고 저쪽 광역 밴쿠버를 중심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8.5% 상승해서 평균 거래 가격은 $590,000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차와 몬트리올 쪽에서도 활발한 거래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캘거리, 또 에드먼턴, 세인트존스는 6, 7월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8월이었다고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2022년 시장은 몰기지 테스트 그리고 외국인의 특별세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이 다소 침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9년과 비해서 다소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착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착시 효과라고 하는 것이 눈길을 끄네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데도 여름 성수기 때에 상당히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는 것이 오히려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몰기지 유예에 따른 여파가 나타날 경우에 2021년 봄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내년 봄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것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활발하다는 것, 주택거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을 막론하고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일회성 딜로서는 가장 큰 딜을 하는 건데 여기에 동원되는 자금력 같은 것을 구매자들이 갖추고 있다는 것, 갖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 경기가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효과로 받아들여야 될지 글쎄요. 전문가들의 말은 2021년 봄 그것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국적항공사 에어 캐나다가 해외 여행자들에게 코로나 응급 의료 격리보험을 제공한다고 발표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보험은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국한돼서 허용이 됩니다. 보험은 지난 17일부터네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예약한 모든 국제 왕복 항공편에 적용이 되는데 내년 4월 12일까지 여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은 이 여행 중에 해외에서 코로나가 확진된 승객에게 1인당 치료비 최대 20만 달러까지를 보장해주고 있고 최대 14일 동안의 식사비, 숙박비를 포함한 격리비용을 치러줍니다. 1인당 하루 최대 150달러 그리고 1인 가족 최대 1인당 300달러, 최고 300달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을 허용한 국가 체류 중에 코로나 경보 단계가 레벨 3에서 레벨 4로 올라갈 경우에 귀국 비용에 대한 최대 보조금 5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항공여행 산업 말도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분야인데요. 에어 캐나다는 이번 달만 해도 예정된 항공편 중에 무려 358편의 길을 취소할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타격 가운데도 이렇게 고객을 위한 이 보험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부추기기 위한 일종의 베이트, 미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미끼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는 또 코로나가 소멸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 얘기인데요. 여러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시죠? 팔순노인입니다. 이분의 행보가 참 심상치가 않네요. 성큼성큼 보폭을 넓혀가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여전히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기는 한데 대선을 의식한 계산된 발걸음의 냄새가 곳곳에서 풍기고 있습니다. 당명을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끼워 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도 요즘은 상당히 꺼내김없이 하는 편입니다. 지난 10일에는 그 국민이라는 단어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언론의 중심에 섰는데요. 그날 아침 회의에선 개천절 거리 집회를 3.1 운동에 버금가는 만세 운동이라고까지 비유를 하더니 여야 대표 오찬회동, 그러니까 점심밥 먹을 때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거론하면서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비판 여론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었던 김종인 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과연 그분이 한 말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국민이란 단어를 앞서서 매우 이상한 발언을 한 건데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의도된 시내리오적 발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와 호남에 이어서 강경 보수 세력까지도 함께 모으겠다. 노회한 정치인이 펼치는 현란한 정치적 줄타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이분이 4월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대안부재론을 앞서서 그러니까 나 말고 누가 하겠느냐.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뭐 이런 간판을 내셔서 야권의 대표주자로 나서면서 차기 대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그런 시간표를 지금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그런 계산이 있건 없건 간에 이번엔 참 많이 나갔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최근 전국 상황이 괜찮게 흘러가다 보니까 잠시 방심한 탓에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어쨌든 자충수라는 데에는 평가의 높낮음이 없습니다. 돈맛,
국민에 대해서 돈맛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돈맛 발언에 대해서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참 톡톡 잘 쏘는 의원인데 장제원 의원조차 이게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훈육의 대상으로 봤다.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누는 봉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기생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갈했을 정도였죠. 개천절 집회 발언은 더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버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코로나 공습에 맞서서 온 국민이 힘겹게 쌓아온 공동탑을 일시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게 됐는데 그 이후에 그 발언 이후에 한 달 넘게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는지 그걸 모릅니까? 어찌 그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힘을 논할 수가 있는지 말이죠. 당명만 바꾸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제1조 2항은 이렇게 못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기꺼이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하는 국민 아니었습니까? 손쉬운 배제보다 힘든 연대를 선택했던 그런 국민들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보다도 한 발 앞서서 시대의 방향타를 지시하는 세계 둘도 없는 1등 국민, 바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나라의 주인을, 그 국민을 시혜의 대상인 국민, 궁색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근대적 시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 정권 교체는커녕 현재 위치를 지키기도 아마 힘들 것이라는 의구심이 솟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1야당의 능력 있는 구원투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어내는 뚝심 있는 정치인이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아니 그렇습니다. 구원투수라고 해서 MVP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면 본인은 원치 않더라도 정치 발전에 공헌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무언가 다른 것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 위원장이 당명으로 차용한 국민은 과연 누굽니까? 김 위원장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돈의 맛을 들였다. 돈의 맛 들인 국민입니까? 방역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국민들이고 무질서한 국민들입니까? 아니면 주권자로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그런 국민입니까? 김종인 씨가 말하는 국민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석이 됐네요. 추석. 이번 추석엔 오지 말거래. 코로나가 뭔가 무섭다 하더라. 오지 말고 내년 추석에나 보재. 자, 명절 때나 볼 수 있었던 자식, 손주들 왜 보고 싶지 않겠느냐마는 자식 걱정하느라 추석 귀성을 말렸더니 자식들 행태 보십시오. 이게 웬 떡이냐. 고향집 안 가도 된다. 이참에 놀러 가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방지로서 정부가 귀성 자체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 이 관광지가 몰려있는 지역에는 여행객들이 때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동안에 제주 지역에는 최소한 2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라 그러네요.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등 이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들은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사실상 100%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야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귀성을 자제시켰다고는 하지만 고향에 올 필요 없다고 당부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이 그게 어디 심정이었겠습니까? 오지 말라는 전화 한 통화에 때만 난 듯이 축캉스, 즉 추석에 떠나는 바캉스를 떠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나가서 웃고 떠들며 먹고 마실 때 고향집 사랑채에서 자식 보고 싶어서 혹시나 들어오나 문간을 바라볼 부모님들 한순간이라도 떠올려 볼 수 있을지 축캉스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것 한 번쯤은 머리에 생각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원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